작년 12월 3일 그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제 당황을 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국민들과 함께 12월 3일 이후부터 계속 그 불법 내란을 응징하기 위해서 투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남동이나 남태령, 그다음에 국회 이런 데서 꾸준히 투쟁을 하면서 다행히 우리가 요구한 대로 계엄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는 과정에 있고, 이제 새로운 대선이 열리게 되는데, 다시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다시는 반국민적 정치 세력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저의 고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왔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기본권조차 얻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정치적이나 경제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는 그런 이번 대선이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니까 개헌이나 사회대개혁 투쟁에 우리 민주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 기본권이 없는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도 불안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재를 받고 이런 게 오랫동안 이제 지적이 됐고, 그런데도 자주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고쳐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은 국민들 일부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이제 막 너무 정치 중립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행정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서 한쪽으로 편중돼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같은 것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정치 기본권 정치 사업은 아주 오래된 우리 수건 사업이죠. 예전 이승만 정권 때 부정 비리를 덮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자유당으로 입당시켜서 그의 손과 발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박정희는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정치 기본권을 없앴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정치 기본권이 없다는 것은 우리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정당이나 여타 다른 정치 단체에서 뭔 입장을 내거나 정책을 마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우리 공무원 노조가 행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정치 중립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한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치 기본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이라는 것은 업무에 한했습니다. 우리 직무에서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우리는 당연히 징계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를 안 해도 될 사항이다. 당연히 직무를 위해서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 외에 정치 세력이나 국가 권력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치 기본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이런 게 좀 잘못되면 공무원들한테 왜 가만히 있었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항의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에선 그걸 뭐 어떻게 제재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정치 중립 위반으로 이제 징계 공문이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법 계엄에 대해서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제 고발도 들어가고 있고 이미,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받으라고도 하고 있고 그러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이 잘못되고 국가 정책이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그것만 따르면 권력이 하수인이다 해서 국민들이 비난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징계나 여러 가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고 감수를 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국민들이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고,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치 기본권이 있어야 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온당한 거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비상계엄 12월 3일 날 경찰이나 국민들 중에 명령만 따른 사람, 아니면 잘못됐다고 따르지 않은 사람, 이런 것도 좋은 얘기.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페북에 보니까 무슨 재밌는 사진 하나 있던데, 공무원도 노동자가
뭐 관련한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우리 이제 그 동지들이 공무원 노동자당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이제 염원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더니 그것을 이제 삼아서 우리 5월 10일 날 이벤트성으로 이제 그 깃발을 좀 들고 해보자 그러는데 단순히 저는 이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절차까지도 한번 밟아보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려를 하겠죠. 반려를 하겠면 그 반려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이것을 이슈화 좀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야 되고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입니다만 성급하게 좀 그런 것을 한번 내봤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 호응이 좋아서 여러 가지 우리 동지들하고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좀 이슈도 꽤 되겠네요. 외국에서는 저걸 왜 허용을 안 해주지 이런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그 하나의 그 세대의 그 시대의 어떠한 절차나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허물어뜨리려면 뭔가 선을 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발적으로 집중된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그것을 이 격변기 시대에 대전환기 시대에 한번 그것도 해보는 것으로는 공무원 노조로서 정당한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픈 건데 정치기본권은 없으신데 선거 때 되면 또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고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 그런 주장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했던 방법 중에 무슨 선거를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다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맞습니다. 많이 하던데요. 요 개선 요구도 여러 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전과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낸 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동안에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런 것들이 안 바뀌고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권의 하순위로 살아온 과정 속에서 지침 하나, 공문 하나만 내려오면 그에 따를 뿐이었죠. 우리가 수당을 아무리 적게 받아도 왜 우리가 수당을 적게 받아야 되냐 이런 의문점조차도 갖지 못한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제 공무원 노조가 출범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시작하니까 실제로 선관위 있어도 이제 답이 오고 대화의 상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당도 인상도 많이 시켰고 그 다음에 인원을 많이 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조건도 많이 개선시키고 대체 임무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교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도 들고 또 여러 인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바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 노조가 이것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테이블에서 논의를 한다면 저희들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것이 요구한 방향대로 고쳐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즘에는 중앙선관위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만 명대로 공무원들이 투입돼가지고 투개표 하는데 이게 부정선거 한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죠. 과거에도 그렇고 제 기억으로는 한 6, 7년 이런 전만 해도 철밥통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많이 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면 오히려 이제 선호도가 낮아져서 지원율이 낮아졌다 또는 이제 어렵게 그 공무원이 임명이 됐지만 한 조기에 이제 젊은 공무원들이 이탈한다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 그동안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너무나도 뒷전으로 밀어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고 쌓이면서 폭발이 된 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년 사이에 MZ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저임금입니다. 사실 이제 구급 초임자들이 몇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년 동안 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나니까 요즘에 조금 이제 전연차들이 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만 그 임금이 이제 그것만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첫 번째는 그 조건이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재난, 재해, 폭우, 가뭄 모든 것에 산불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에. 그래서 밤 12시든 새벽이든 또 명절 때든 비상근무가 발효가 되면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 그다음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많아도 4시간밖에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니까 8시간 이상 자기가 근무한 시간 이상 그다음에 심지어는 1.5배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것이 적용이 안 됐고 무조건 4시간이었습니다. 단가도 낮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MZ세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나도 심했죠. 그래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탈을 해가고 나가는 MZ 공무원들이 많았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또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되다가 행정에 지금 쭉 가고 있는 것이 끊어지겠구나 그렇게 이제 의식을 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의 목소리를 많이 기울여주고 또 교섭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개선해 가고 있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특히나 재난 중에 산불 이런 거 많이 예. 거기 이제 막 밤새도록 일도 하시고 뭐 이렇게 예. 하시잖아요. 예. 그거를 다 예를 들면 초과근로 수당 이런 걸로 계측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전체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이제 산불을 실제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은 그렇게 되다. 근데 비상은 나가면 전 직원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머지들은 4시간만 받기도 하고 또 대체임으로 뭐 전환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너무나도 본인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자괴감을 느낀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은 왜 사기업하고 이렇게 그러지 이렇게 좀 납득하기는 어렵겠네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그게 우리 공무원은 이제 퇴직 후의 삶을 이제 보장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관계 특수 권력관계이기 때문에 고용을 보장해주겠다.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뭐 김영란법이든지 뭐든지 그 다음에 업무에 잘못하게 되면 그만큼 징계 그에 합당한 징계를 당하고 또 내지는 해임 파면까지 당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극히 드물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권력 관계가 이제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금 문제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연금 문제도 무너져 있습니다. 임금 문제도 무너져 있습니다. 수당도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젊은 분들은 빨리 생각해서 빠르게 이직을 하려고 하죠. 이런 게 좀 개선이 되려면은 뭐 근본적으로 좀 어떤 게 달라질까요? 어찌 됐든 지금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정부와의 교섭 테이블에 있고 또 보수위원회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체계가 좀 갖춰져 있습니다. 정책협의체나 노사협의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접수를 해서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니까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것을 들어주고 이것을 노력을 해야 풀려고 노력해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갈수록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아예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더 많은 설문조사를 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악성 민원 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젊은 분들 이탈하는 것 중에 처우도 있지만 어떤 민원 악성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최근 뭐 방황 비극적인 사고를 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공무원들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알아서 대처 이렇게 해서 국가가 법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호해 줄 그런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선의 시군에서도 공무원들이 무슨 민원을 보다가 폭행을 당하거나 또 아주 심한 욕설을 듣거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도 결국은 그 공무원이 오히려 사과를 하게 되지 민원인들이 사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시장 군수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로 당선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그냥 참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그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 악성 민원이 더욱더 안 좋게 고도화되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게 폭발적으로 이제 폭력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진 것이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럴 때 고소고발이 바로바로 되고 또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었다면 이게 폭력적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노동자협에서 고소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인력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지원을 해서 인력 충원과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법과 또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바로 의무적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 놓고 또 피해자 공무원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직에 있는 그 민원부서 주요 민원부서에는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뽑아서 배치를 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까지도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지 점차적으로 악성 민원은 사라질 거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꽤 이전에는 공무원 그러면 뭐 하는 일도 없고 예. 꽁트에 나와도 예. 철밥통 이런 예. 이미지로 해서 뭐 놀다가 뭐 이런 이미지가 많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노조에서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은 최근 한 3, 4년 이런 데 보도나 아니면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공무원들이 이제 되게 어려운 직장이다. 예. 어렵게 들어갔는데 오래 있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게 좀 많이 국민들한테 좀 알려져서 좀 공무원들 처지를 좀 이렇게 좀 경청하는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좀 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첫 번째 전국적으로 그 악성 민원 또는 내지는 갑질 이런 걸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까지는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상황들이 언론과 매스컴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노조가 아주 적극적으로 또 요구를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 하에 정부에서도 이제 이걸 좀 해결해 보자 해서 나섰고 또 공무원 노조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 이제 개선돼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언론과 매스컴 이게 이제 나오니까 그에 따라서 악성 민원도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여전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노동시간 단축과 점진적인 주사일 이런 거를 좀 요청을 하셨는데 흔히 이제 공무원들은 좋은 점으로 그 정시에만 딱 그 일을 한다. 근무 시간이 짧다. 이런 걸로 많이 이전에 꼽았었거든요.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로 뭐 요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죠. 요즘 우리 이제 MZ세대 공무원들하고는 그렇게 알고 왔다가 실망을 너무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는 봉급을 적게 받아도 저녁이 있는 삶, 그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것 때문에 나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뭐 가뭄 이런 것이 대중 없어요. 그냥 부서별로 4분의 1 근무, 2분의 1 근무 이렇게 나오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비가 오면 약속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무되죠. 그러면 근무를 한 만큼 또 대우를 해주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당은 또 일반 노동자보다 적고 이러니까 근무 시간이 뭐 딱 9시부터 6시까지 이것은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공약상으로 주사일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세월은 흘러가면서 근무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주 5일제를 완성시킨 20년 전입니다. 그럼 20년 정도 흘렀으면 이제 주 4.5일제, 주 4일제가 돌아올 시기가 됐다. 들어올 시기가 됐다. 근데 이것은 그냥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에서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 또 국내에서도 많이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 4일제 또 주 4일 근무제 네트워크도 전국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주 4일 근무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피해 요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면면히 검토해서
그거에 대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주사일제로 전환하면 된다. 그 시기에 중간에 저는 주사 4.5일제도 가능하면 그렇게도 해서 단계적으로 주사일제로 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노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기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주사일 근무제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이 이슈화가 돼서 정착이 되는데 공무원 노조가 거기에 좀 일조하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에 출퇴근하고 빨간 날은 다 쉬고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이 약간 오해군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전혀 없는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공무원 예. 합격해서 들어오면 안 되겠네요. 그 일선 조그마한 시군에서도 1년에 축제가 수십 개씩 있어요. 축제도 있네요. 예, 그러면 그 축제가 토요일,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 나가고 또 밤 늦게까지, 보통 10시까지 하게 되면 10시까지 거기에서 뭐 주정차 단속해야 되고 잡상인 단속해야 되고 보건소 그쪽으로 또 의료시설 만들어서 또 해야 되고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축제 때 공무원들이 다 나가는 것이죠. 나와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공무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천막 치고. 예, 맞습니다. 있는 동안 박봉이어도 예. 공무원, 교원, 군인들은 그래도 퇴임하고 나면 좀 오래 노후가 좀 약간 안정적이다, 이런 게 이제 국민들 안에서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인데, 그런 반대급부였던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약간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고, 어떻게 이 논의가 진행되는 건지. 이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너무나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1년에 여타 다른 많은 단체들에서는 국민연금하고 비교를 하는데 국민연금 자체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훨씬 연금 자체를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것은 비교를 안 하고 그냥 받는 금액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정부와 국회와 연금 합의를 할 때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또 그에 비해서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득 공백이 발생되게 돼 있었어요. 이른바 이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로는 뭐가 있었냐면 정부와 국회에서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그 조건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소득 공백자가 발생해서 지금 벌써 이제 몇천 명이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고 있는 겁니다. 전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속여서 공무원 연금을 계약을 했는데, 또 지금 이 시기에 공무원 연금을 계약한다고 하면 설령 테이블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속았었는데 또 어떻게 테이블에 우리가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물론 국가 재정 이야기고 이것은 뒤차적인 이야기입니다. 후차적인 이야기고, 일단은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테이블이 만들어져도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당시에 2015년도에 했던 것을 먼저 사과하고 그것을 대책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공백에 대한 대책은 정년 문제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정년 연장도 소득 공백이 발생되는 그 시기에 맞게 하면 되거든요. 61세 받으면 61세까지, 62세 연금을 받으면 62세까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자기 거를 안 내놓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프레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좀 어떻게 많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2015년도로 되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이제 공무원 연금을 공적연금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같이 지켜나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시민사회단체뿐만이 아니고 이제 국민들까지 비판을 많이 했었죠.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국민 대홍보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2015년도에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을 누가 어겼는지, 왜 어겼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한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자세히 설명하고 또 홍보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알아내는 시점이나 되면 그때는 정부하고 또 재벌방지 약속이나 그다음에 그동안 약속했던 것을 또 지킨다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 저희들은 또 테이블에 앉아서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 오면 그 후보들한테 요구도 하고 약속도 받고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예. 어떤 게 가지고 지금 일단 이번 대선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수건 사업과 또 현안 사업으로 해서 6대 과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기본권과 정치 기본권, 그다음에 이제 임금 인상, 그다음에 정년 연장, 그다음에 주 4일제, 그다음에 인력 확충.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인원을 많이 안 뽑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 확충까지 해서 6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책 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 협약을 맺어지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실무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관철시켜가는 과정. 예를 들자면 법과 제도로 만들려면 국회와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고 또 잘못된 것이 법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노조에 비해서 청년 사업을 좀 공무원 노조가 일찍 시작해서 예. 좀 재미난 것도 많이 있고 예. 청년위원회도 다른 데보다는 좀 이렇게 좀 프로그램도 많으시고 예. 활동하시던데 예. 좀 이제 좀 젊은 그런 그 공무원들 조합원들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가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올해 뭐 이렇게 젊은 그 층 대상으로 한 사업 중에 이렇게 뭐 자랑할 만한 소개하실 만한 그런 사업이 있으실까요? 예, 올해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큰 사업들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이제 뭐 올림픽이다 해가지고 청년 전국의 청년 공무원들 모아놓고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도 쭉 좀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뭐 제주도 역사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쭉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는 지역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서 이제 그 현장 가서 수련회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만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동료애를 느껴가면서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바꿔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간부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인데 사실 이제 청년 사업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서 했던 것은 왜 그랬냐면 전국적으로 이제 청년 공무원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노동조합으로는 기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임금도 적고 뭐 노동 조건도 안 좋은데 노동조합이 이런 거 해결하지 않는데 이거는 노동조합에서 100%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자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소통이 좀 안 됐던 면이 많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청년 사업을 기획하고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노동조합들이 청년 사업에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또 가장 힘을 쏟아야 될 지금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대가 차이가 나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근데 그나마 우리 공무원 노조는 이제 지역마다 핵심 주체들이 다 마련돼 있고 고민들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도 같이 하면서 전국적으로 회의도 한번 같이 하면서 서로들의 의견도 내고 또 사업들을 공유해서 고민된 지점들에 대해서 그 사업을 또 실천하는 과정들도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청년 사업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재미난 그 짧은 영상 만들고 이런 것도 주로 젊은 분들 예. 우리 이 청년위원 팀 청년 부장님이나 우리 또 언론 홍보실에 또 우리 청년 부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청년인데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표 씨는 뭐 조합원한테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언제나 뭐 말씀드린데 공무원 노조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전국의 수많은 우리 100만 공무원들이 어찌 다 뜻에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다수 공무원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해소하려고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조합원들이 힘들어하는 곳에 그 누구보다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원들을 지키고 또 감싸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만들어갈 것을 저는 약속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5월 10일 대회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에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살아가는데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노동자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자 여러분,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자를 믿고 힘차고 당당하게 5월 10일 대회 같이 성사시켜 나갑시다.